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종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개인적으로 50권 삼일체 과학신학을 완성하고 출간까지 했습니다. 삼일체가 신학적으로는 핵심이고 성경의 주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예수님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죠.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의학과 AI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제가 아시아 한국 신학을 계속 부리짓고 있잖아요. 성경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오늘도 변함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샘종 한국 상고사 특별 강의입니다. 지금 천부경 하고 있는데 2026년 6월 30일 어제죠. 대통령과 삼성 회장, SK 회장 3인이 그 TV를 보고 정말 감기가 무량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이 중심이 된다 외쳤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 21세기는 한국이다, 중심이다, 그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6월 8일 날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 날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응답했습니다. 정치에서도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다. 경제에서도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다. 부족한 종은 셈의 장막이 마지막에 재림을 준비할, 선교를 마무리할 마지막 국가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자, 오늘은 대체 불가능한 한국, 21세기 한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은 이제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계시록에서 하나. 왜 세 군데가 이렇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은 노아가 지금 셈에게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 찬양했습니다. 구약사예요.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양사예요. 2000년 초림 중심 선교 창대케 했습니다. 과학을 창대케 했습니다. 물질 문명을 창대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셈의 장막이 있다. 야벳 창대케 한 후에 셈의 장막 시대가 온다. 아시아 한국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에 품꾼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 30품꾼은 이른 아침이 있죠. 이른 아침, 품꾼 보도에 들어가는 이른 아침은 저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 그렇게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삼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삼시는 9시거든요. 오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6시와 9시는 12시부터 3시니까 오늘날 서구 셈의 장막. 그리고 11시는 6시까지 일하는데 5시니까 오늘날 1시간 일하죠. 저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해 뜨는 곳에서 일을 진다. 하나님의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거든요. 대환란 때 될 일이에요. 재림이에요. 마지막 선교 마무리예요. 해 뜬 곳은 한국으로 보고 상고사로 보고 셈의 장막 11시 품꾼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재림을 향한 이 구절 셋이 삼위일체라고 봅니다. 한국을 부는 성경의 근거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놀랍죠? 자, 오늘
대체 불가능한 한국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이 책을 1998년도에 쓰고 그런 방향이죠. 쓰고는 이걸 보급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 책을 쓰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의아해했죠. 이제는 뭐 전 세계가 한국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걸 거절합니까? 거부한 사람이 문제죠.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7권 책을 이렇게 완성했는데 이제 천부경을 끝으로 새로운 한국 상고사 셈의 장막 대체 불가능한 국가, 제가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고 밑에다 쓰고 싶어요. 세계 최초 국가 환인 왕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상권 학원을, 학원은 뭐냐? 환단고기 민족, 부도지 민족, 천부경 민족. 이제 이건 끝납니다. 학원을 먼저 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세계 최초의 국가 성경으로 입증합니다. 이것도 성경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결정적인 히브리어 언어와 한국 상고사의 언어가 놀랍도록 입증해 줍니다. 이제 확신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두 권, 이미 쓴 이 책과 저 두 권을 해서 7권만 다시 한국 상고사 대표조서로 남기고, 이건 총 역사 신학을 다시 써야 된다. 다시 쓰란 말은 아니에요. 과거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맞습니다. 구약사 이스라엘이에요. 서양사 서구민족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마지막 셈족 동양사,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연구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 끝나고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어제 신문, 그제 신문이 되겠네요. 30일자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대체 불가능 한국 두 번째 시간에 연합 인포맥스 신문인데 30일자입니다. 피지컬 A 향후 3년이 골든타임, 주력 산업 생산성 20% 높고, 대통령과 삼성과 SK 30일자 기자회견을 보고, 어제는 제가 AI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피지컬 AI예요. 충청권에다 이거 확장하겠다. 피지컬 AI는 뭐냐면, AI는 소프트, 이것은 AI 기술이죠. 그런데 피지컬은 그 기술에다 몸을 입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로봇이에요. 로봇. 이것은 세계 1위를 만들겠다. 가능합니다. AI 중에서 피지컬 AI는 한국 1위가 되게 하겠다. 다 가능하다고 봐요. 놀라워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예요. 제가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이런 제목으로 반드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신문 제가 나온 것들만 30일자 신문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로봇에 심는 제조 광고 DNA 5년 내 피지컬 AI 세계 1위가 된다 발표했어요. 이제는 소프트 기술은 거의 다 나왔어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서구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서구 신학에서 성경 자체를 더 이상 어떻게 복음을 설명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제는 피지컬 AI, 피지컬 신학이 나와야 돼요. 방법론이에요. 가죽 부대를 바꿔야 돼요. 이 둘을 비교해서 일부러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말 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죠. 그건 과학이에요. 멋있잖아요. 피지컬 한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서울경제TV에서 로봇 강국 승부수는 현대차 부품사든 피지컬 AI다.
인력을 대체하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인류는 2038년도에 물자가 풍부해집니다. AGI 시대요. 그리고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신학적 나와서 목회 반응이 돼야 되고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과학과 이 시대의 학문과 이것이 성경을 그 시대에 보여주는 언어예요. 피지컬인 이거 다 언어예요. 성경을 보여주는. 너무 놀랍습니다. AI 하셔야 돼요. 과학이 이 시대의 언어예요. 너무 놀라워요. 세계가 중국산 로봇 주저할 때 한국이 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매일일보입니다. 산업장관이 말했습니다. AI 로봇 기업 30곳을 육성하겠다. 초기 시장은 정부가 앞장서겠다. 일본은 뭐 결정하려면 이사회에 열고 회의하고 뭐 민주주의 미국도 그래요. 얼마나 느립니까? 한국은 결정하면 돼요. 언어가. 놀랍죠. 이런 놀라운 비밀, 민족성을 21세기에 초스피드인데 그냥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임기 내 광주에 800조를 쏟아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임기 내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유능하고 무능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민족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은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은 대지 타당성 조사만 5년에서 7년 걸려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4년 내로 대지가 문제가 아니라 공장을 짓고 생산품 나오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민족의 능력이에요. 놀라워요. 정치가 혼란스럽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이 이제 끝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기 몸살을 앓지 않고 성장합니까? 저는 희망적이 보니까요. 이제 아시아한국이에요. 아시아한국 신학을 저는 개인적으로 50권 완성했어요. 과학이 이제는. 이거 보세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 반드시 대체 불가능한 국가. 반드시 넣겠습니다. 한인 황국. 그 위에다가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21세기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그 다음에 한인 황국에서 대한민국까지. 두 권의 책을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없는 세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역사 신학이 되도록 지금 목요를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했고 부도지 했고 천부경 이제 끝나갑니다. 바로 한인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달부터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 미리 녹화해 놓으니까요. 놀라워요. 대체 불가능한 국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보세요. 예, 다 보여줬나요? 하나 더 있나요? 다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광주에 800조, 충청도에 400조 이야기입니다. 영남권에 300조. 정부가 1,500조를 지원하겠다. 현대 삼성과 SK가 5천조가 뭐입니까? 5천조가 엄청납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거대해졌어요. 한국이 중심입니다. 한국의 생각이 세계의 생각이 될 겁니다. K-POP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12가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2가지를 한국이 미래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가지 한국의 역량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1위가. HBM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격자 기술인데
여러분들 못 따라와요. 여기서 한국이 최초로 이거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핵심이거든요. 파운드리 대만이 핵심이죠. 60 몇 퍼센트 대만이 차지했죠. 우리는 20 몇 퍼센트밖에 안 되죠. 파운드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쌀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공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HBM이에요. 그런데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한국 21세기 첫 번째 역량입니다. 이게 그렇게 따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한국은 이렇게 쓰십니다. 해 뜨는 걸 써서 인체예요. 11시 품꾼이에요. 셈의 장막이에요.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이 나와야 돼요. 한국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유능하고 세계적인 방향을 꾸려갈 겁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 자, 2등이 뭔지 아세요? 피지컬 AI예요. AI가 소프트웨어였다면 지금까지, 예? 이제는 몸을 입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AI에게 질문하죠. 이건 소프트잖아요. 그런데 그 소프트가 몸을 입어요. 즉 인조인간이 나온 겁니다. 사람과 똑같아져요. 2022년부터 2028년도까지 ANI 시대였고 2029년이 이제 3년 남았어요. 이때부터 전 세계가 바뀌어요. 제가 의학도 수소융합의학을 이때를 대비했어요. 여러분들이요. 3일째 과학신학도 이때를 대비한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두 번째가 피지컬이에요. AI가 몸을 입어요. 충청도 지역입니다. 이것이 세계 1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위가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전기 하잖아요. 배터리는 그냥 자동차 뒤에 있는 배터리, 물론 그것도 배터리지만 초소형 배터리가 한국만 만들어요. 한국이에요, 이제. 세 번째, 지금도 배터리 한국이에요. 배터리는 성령님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워요. 피지컬은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입자 파동 이중성이죠. 입자와 파동이, 입자는 물질이고 파동은 비물질이잖아요. 피지컬이 그렇게 양자역학에서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양자역학을 하지 않냐면은 AI는 뭐 꿈도 못 끼죠. 양자역학이 물리학의 왕이에요. 양자역학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이 연료가 합친 것을 저는 양자역학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연의 이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양자역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들이 있어요. 장남이 표준모형, 차남이 촉근이론, 삼남이 AI. 물론 의학도 아들이죠. 양자역학이 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배터리까지 세계 1위가 지금 되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한국입니다. 이 12가지를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선왕이 금년에 지금 두 번째 왔다 갔잖아요. 세계 시총의 1위예요. 그분이 왜 왔다 갔습니까? 한국은 다 갖췄다는 거예요. 융합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제 이야기를 또 자꾸 합니다. 일부러. 3일째 과학신학은 서구는 쪼갰어요. 위대한 학자들도 한 가지씩만 해요. 저는 7가지 융합했습니다. 과학신학 7권, 3일째 신학 7권, 계시록 신학 현재는 8권, 상징지 해석신학 7권, 역사신학 샘족 7권, 치유신학 7권, 설교 목회신학 7권, 각 분야를 융합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기질이에요. 왜? 비빔밥 문화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집에 살았던 융합 시스템, 우리 DNA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워요. 12가지를 다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 번째는 SMR 및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앞으로 수소가 좌지우지합니다. 수소 의학이 이제 나온 지 20년 됐어요. 이제 제가 통합 수소 의학으로 발전시켰고, 수소는 한국이에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수소 자동차 얼마나 지금 현대에서 연구를 합니까? 수소 21세기 에너지, 21세기 경제예요. 21세기 의학이에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 수소 융합 의학은 한국에서 나왔어요. 현대 의학은 경이적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수소 융합은 자연의학이죠. 자연의학은 시간이 필요해요. 현대의학은 즉시, 급성,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준다. 현대의학처럼 위대한 의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은 수소 융합의학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융합해야 돼요. 제가 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는 게 뭐냐면 AI의 정보를 담고 있는 엄청난 전력량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죠. 데이터 센터가 네 번째예요. 한국이 이것을 세계 수출해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5위는 민관 지자체 삼각공조. 한국은 잘 돼 있어요. 민간과 그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까지 삼각공조가 잘 돼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6위는 초정밀 소부장 생태계. 이게 다 어려운 말인데 부품과 기술과 공급망 이런 것이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광주에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용인같이 이런 시스템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7위는 바이오 의학입니다. 의학이 한국의 세계적인 의학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의학이, 바이오 의학의 핵심이 수소예요. 수소 전자 양성자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능력이 바이오 의학의 핵심입니다. 8위는 K컬처 콘텐츠, 뭔 말인가? K팝, 영화, 드라마, 엄청난 영향, 이게 8위예요. 9위는 수소 경제입니다. 말씀드렸고, 10위가 우리나라 인재풀입니다. 뭐 인재가 어쩌니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한국 전문 인재, 기술 인재 풀 좋은 나라예요. 이 정도면요. 11위가 K방산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게 됩니다. 12위가 친환경 조선, 배 만드는 거 있죠. 해양 물류. 부산이 북극 항로 있잖아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들 저 러시아가 세계 4분의 1 국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원이 그쪽에 다 있어요. 거기에서 가스 등 많은 에너지가 이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극 항로 우리나라 동해안 쪽이 길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30%가 물류가 절감돼요. 부산이 빅3 세계 최고의 기항지가 돼요. 놀라워요, 한국. 저 40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다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핑크색입니다. 하나님이 재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쓰십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을 쓰십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을 쓰십니다. 한국의 교회를 쓰십니다. 한국의 성도들을 쓰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한국이 중심이 된다.
오늘은 신학자들이, 지난번에는 신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기독교계 안에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 이 이론을 말한 사람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한국 두 번째 시간, 내일은 성경과 신학적으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가 되겠는가, 마지막입니다. 자, 한국이 신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중심이 된다. 토마스 왕, 세계 복음화 아시아 대책위원장, 로잔 운동 있죠? 총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주도권은 이미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했다.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신 선교의 최종 주자, 영적 사령탑이다. 제가 아시아 한국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저에게 지금 연관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다리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왕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일반 세계에서 한국, 대체 불가능한 한국이다. 기독교 신학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너무 좋아요.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대한민국 백성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피터 와그너입니다. 저하고 신학적 입장이 달라도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교회 성장 최고죠. 폴로신학교 교수인데,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한국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영적 부흥과 순교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운 나라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세계 교회를 리드할 영적 지도력의 중심을 한국 교회의 강력한 기도운동과 영성 위에 놓으셨다. 세 번째, 빌리그램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폭발적인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완성할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확신한다. 랄프 인터 박사입니다.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죠. 미국 선교센터 창립자인데 이런 말을 씁니다. 서구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 순교의 유산을 가진 한국 교회가 세계 순교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넘겨받았다. 한국의 선교 신학이 세계 교회를 재형성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는 서구가 완성했습니다. 가족 부대는 철학이었어요. 이제는 플러스 과학으로 가족 부대를 보강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 신학입니다. 과학신학. 닉 워렌, 세들백의 설립자였죠.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교회의 모태이자 부흥의 엔진이다.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 과업을 완수할 영적 중심지는 한국이며 한국 교회의 순교자적 영성과 헌신이야말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마지막 신학적 표준이다 그랬어요. 놀랍죠? 조동진 박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학자입니다. 아시아 선교협의회 제3세계 협의회 창립자죠. 뭐라고 했는가? 조동진 박사가요, 미국의 백인 중심 선교학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선교가 백인들만의 전유물이냐? 아니다.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선교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서구 3세기의 동반자 선교 신학이 세계 선교 역사의 마지막 장을 주도할 것이다. 한국 자신의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 대구의 전재구 박사인데 대구 대신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계명대 의과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인데 2025년 6월 달에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KWMI 선교대에서 이런 특강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릴레이 경기가 있다. 그 경기를 마무리 짓고 승리에 멸류관을 쓸 마지막 주자는 단연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이다. 제가 40년 전에는 이런 말 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무슨 공격을 할까? 이단들이나 통일교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영으로 우리 한국을 인용했잖아요. 증산도 있잖아요. 안경전. 증산도에서는 완전히 한국 역사의 가능성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환인 한국 세계 유일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환인 한국 삼일체 우리나라 민족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재림 때 쓰십니다.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과학신학 전체를 융합해서 개인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금년도 다 마무리했고 나이가 이제 만 80이 생일도 지났고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금년도에 2026년도가 정말 의미심장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리고 내일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세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국가 하나님 깊고 오묘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5천조 영어 처음 들어봅니다. 한국이 AI 국가에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한국신학이 한국계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될지로 믿습니다. 재림의 시대는 한국교회가 사명을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